비정규직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파업을 지지한다며 피켓 응원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선수들이 묵을 선수촌이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흘 뒤 문을 열고 선수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또래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살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군군이 밀집한 영암군 시종면의 쌍무덤이 고대 마한 최고위층의 무덤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예정대로 내일부터 파업합니다. 급식 차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편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불편해도 괜찮다, 파업을 지지한다며 조리원 이모들을 응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말고사가 한창인 광주 한 고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한 줄로 섰습니다. 조리원과 돌봄 전담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처럼 피켓을 들었습니다. 시작은 비정규직 노조에서 내건 현수막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서름을 엄마 세대에서 끝내겠다는 구호가 학생들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조리원 이모들도 누군가에게는 어머니라는 깨달음이 들자 학교나 부모님에게 혼날 생각 대신 용기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끝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캐치프라이즈였는데 거기서 저희도 정말 큰 감동을 얻었고 또 그 부분에서 되게 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급식을 먹지 못하게 돼 불만인 학생들도 피켓을 든 또래 친구들의 행동을 보며 생각을 바꿨습니다. 급식 이모들이 힘든 걸 좀 알게 됐고 급식 이모들이 원하는 거를 좀 들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파업에 나서기는 하지만 자식 같은 아이들을 굶기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던 조리원들은 학생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좀 그랬어요.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안 좋게만 볼 줄 알았지만 광주 전자공고 학생들처럼 불편해도 괜찮아라며 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하는 전국 학생들의 인증샷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내일 하루 동안 광주 지역 학교 절반에서 급식 차질이 예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일은 광주 지역 253개 공립학교 가운데 101개 학교에서 빵이나 도시락으로 급식이 대체되고 27개 학교는 기말 시험 등의 학사 일정 때문에 급식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레와 글피에는 20여 개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이 정상화되고 초등 돌봄 교실과 특수학교 운영 등에는 파업 기간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수영대의 감상법. 오늘 소개할 종목은 하이다이빙입니다. 역사가 짧아서 생소하지만 가장 먼저 표가 매진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도나우 강변을 배경으로 고난도의 예술 연기가 펼쳐집니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다이빙 묘기는 세계인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이다이빙은 암벽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경기에서 유래해 지난 2013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경력이라든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시합을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짧은 기간에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하이다이빙 경기장은 무등산이 멀게나마 카메라 앵글에 잡힐 수 있는 조선대 운동장에 마련됐습니다. 남자 선수는 27m 높이, 여자는 20m 높이의 타워에서 자유낙하해 3초 안에 발이 먼저 수면에 닿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선수가 수조 속으로 뛰어내리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스크린 속 느린 화면을 통해서 선수들의 기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 오셔서 실제로 한 27m에서 떨어지는 스릴도 맛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형 스크린으로 세부 동작까지 볼 수 있으면 훨씬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이다이빙에 출전하는 선수 가운데 남자 부문은 영국의 게리 헌터와 미국의 스티븐 로뷰, 여자 부문은 멕시코의 아드리아나 히메네즈와 호주의 리아난 이프랜드가 금메달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다이빙 종목에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선수가 참가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대표 선수가 육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이다이빙은 전체 6개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받으며 일찌감치 입장권 예매가 마감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참가 선수들이 묵게 될 선수촌이 사흘 뒤면 문을 엽니다. 입촌식을 앞두고 선수촌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송정근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완공을 마친 신축 아파트가 취재진으로 북적입니다. 도심 속 오래된 아파트에서 수영대회 선수촌으로 변신한 모습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주경기장에서 15분 거리인 선수촌은 25개 동 1,600여 세대 규모로 선수단과 임원진 등 6천여 명이 대회 기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82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 하나를 선수 6명이서 사용합니다. 에어컨과 TV, 냉장고 등 생활가전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비록 경기에서는 치열하게 승부를 겨루는 상대이지만 이곳 선수촌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서로 교류하고 어울리면서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평화의 공간이 선수촌의 자랑은 한식과 양식부터 이슬람 할랄식까지 세계 손님의 다양한 입맛에 맞춘 식당입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시까지 하루 20시간 동안 100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됩니다. 아침에는 ABF 아메리칸 블랙버스트가 주가 될 거고요. 점심에는 면류라든지 파스타류가 주가 이루고 저녁에는 스테이크류가 메인 메뉴 라이브에 좀 추가가 됩니다. 경기 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VR 체험장과 당구시설 등 오락시설이 갖춰졌고 미용실과 은행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또 부상이 잦은 스포츠대회 특성상 응급의학과 등 6개 진료 과목을 갖춘 의료센터도 꾸려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응급 기본적인 1차 치료는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응급상이든지 환자 후송상이 되면은 저희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합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와 마스터즈 대회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이 2달 동안 사용하게 될 선수촌. 오는 5일 개촌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은 한 공간에 머물며 경쟁을 넘어 우정을 다지게 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얼마 전 원룸에서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살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한 원룸에서 또래를 때려 숨지게 한 18살 최모근 등 4명. 이들은 직업 전문학교에서 만난 또래 김군을 자신들의 원룸으로 불러 약 2달 동안 매일같이 폭행했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했고 김군이 맞아서 다치면 상처를 조롱하는 랩을 만들어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구경된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숨진 김군 측의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군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직업전문학교 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겁니다. 다른 갈비뼈가 부러진 친구도 있다. 또 이렇게 눕혀놓고 개똥 같은 거를 코에 올려놓은 다음에 숨을 쉬어서 떨어지면 그게 떨어졌다고 때렸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4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최군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이 올랐고 현재까지 8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고분군이 밀집한 영암군 시종면의 쌍무덤이 고대 마한 최고위층의 무덤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제와는 다른 영산강 유역 고대 사회의 실체를 밝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28개의 고분군이 밀집한 전남 영암군 시종면. 고분과 마을을 따라가면 거대한 쌍무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에서 석실과 석곽, 옹관 등 6개의 매장 시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보존 상태가 좋은 석곽에서 대도를 비롯해 다양한 토기들과 수백 점의 유리구슬이 발굴됐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금동관 편입니다.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의 유리구슬과 금동 날개인 영락이 매우 유사합니다. 고대 마한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으로 최고위 수장층의 무덤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영암, 고대 영암 시종 일대에는 나주 반남과 더불어 가지고 지배자급의 그 우두머리로 생각되는 지배자급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고분에서는 또 일본 무덤에서 확인되는 흙으로 만든 인형들도 발굴돼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동관 조각이 발견된 영암 내동리 쌍무덤 2호 석곽입니다. 보존 상태가 좋아 추가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제와는 다르고 신라와도 차별되는 마한 역사의 고증 작업이 성과를 내면서 마한 문화권 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우리 지역 마한 문화 유적을 토대로 한 마한 공원 조성 등 마한 역사 문화 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사업비 3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내동리 쌍무덤의 추가 발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가 농성 지하차도를 이번 주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화정사거리에서 서구청 방면 지하차도가 1단계로 개통합니다. 1단계 개통 시기에는 백운광장 방향 우회전이 금지돼 화정사거리에서 미리 우회전하거나 지하차도를 지나서 해야 합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1단계 구간을 다시 폐쇄하고 서구청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을 개통하며 이달 말에 모든 방향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농성 지하차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전신주가 넘어져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쯤 광주시 서구 농성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54살 박모 씨가 몰던 크레인에 통신선이 걸려 전봇대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나 차량 파손은 없었지만 넘어진 전봇대와 통신선을 복구하는 동안 일대 교통이 30분간 정체를 빚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어제 광양제철소에서 일어난 정전사고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만권 환경연합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로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저감 조치 없이 1시간 동안 방출됐다며 안전과 환경관리 실태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단순 정전사고로 일단락돼서는 안 된다며 오염물질 저감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빛원전의 잦은 사고와 고장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 지역 학교에서는 방사능 재난 대비 훈련이 1년에 평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교육부의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광주 지역 학교의 경우 방사능 재난 훈련이 평균 0.17회였고 전남은 0.06회에 불과했다며 훈련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광복회 광주 전남 지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 보복을 하려 한다며 아베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광복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수출 규제로 보복하려는 것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도리도 포기한 처사라며 일본 아베 정부는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도 일본의 억지에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예향 광주의 맛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개막에 맞춰 맛있는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2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홍어와 주먹밥, 영흥식당 등을 소재로 다양한 미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 개막식에 맞춰 미술관 로비에서는 박철 셰프의 음식 퍼포먼스와 음식과 관련된 판소리 공연도 열렸습니다.